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55만 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9만 2천 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가장 하루 내 확진자가 많은 데는 여기 일리노이주예요. 현재 제가 있는 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고, 가장 하루 내 사망자가 많은 데는 뉴욕이 아니라 펜실베니아입니다. 하루 사이에 165명 사망했고요. 뉴욕은 확실히 많이 감소했고요. 뉴욕은 하루 내 확진자 1,400명대, 그 하루 내 사망자 155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핫 이슈, 최고의 뜨거운 뉴스는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백신, 이게 현재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모더나라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데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임상 실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1월이면 이게 상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말 백신이 나오긴 나오려나 봅니다. 근데 이게 두고 봐야겠죠. 임상실험은 45명을 대상으로 했고, 임상실험은 3월부터 시작을 했었고 FDA로부터 두 번째 임상시험을 허가를 받았대요. 조만간 할 거고 6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표본이 많이 늘어나면은 뭐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진이 되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시즌이 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백신 개발이 필요했는데 이런 좋은 소식도 나오긴 합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제일 먼저 이런 백신을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약회사, 뭐 바이오 기업 이런 데에서는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이거 진짜 백신이 만약에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뭐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뉴욕의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빈민층 그런 지역의 차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았죠. 흑인의 비율이 높다. 뉴욕주에서만 보면 흑인이 40% 이상이고 라틴 계열,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계층들에서 더 많은 확진율과 사망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15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뉴욕의 부유층과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15배 차이가 나고, 자, 일리노이 얘기도 하네요.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흑인의 비율이 한 14%, 15% 정도. 하지만 사망자의 60%가 흑인.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흑인의 파퓰레이션이 전체 14%지만 사망자 비율은 41%. 자, 나바오 자치구라고 있어요. 미국의 인디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자치구인데 여기가 코로나 감염률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2,304명. 와, 엄청나네요. 뉴욕이 10만 명당 1,806명인데 뉴욕의 거의 한 2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에 따라 가지고, 소득 격차에 따른 거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의료시설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CNN에 따르면 가을 방학이네요. 가을 방학을 취소하고 수업을 일찍 끝내겠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때, 땡스기빙 때 뭐 집에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그리고 뭐 라이스 대학, 크레이튼 대학 이런 데에서는, 퍼듀도 그러네요. 퍼듀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9월 달에 있는 그 레이버데이 이때도 그냥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총장 밥 캐슬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동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일찍 학기를 끝내버리겠다. 우리 방학 없이 그냥 바로 하는 거죠.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US 오픈 골프대회 96년 만에 지역 예선 취소했다고 그러고요. 뭐 이런 게 뭐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스포츠 경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거의가 아니라 다 안 하고 있죠. 예. 뭐 주마다 선수들이 이제 연습해도 된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를 재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산업은 한국의 스포츠 산업과 비교 안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 빼고도 뭐 대학 리그부터 아마추어 리그까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고, 네, 그런 리그 지금 다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 엄청나게 타격이 클 겁니다. US 오픈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영상 때 47개 주가 오픈을 했다 했는데 지금 49개입니다. 매사추세츠도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49개 주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경제 재가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제일 먼저 셧다운 했던 지역이죠. 제조업과 소매업의 영업 재개를 지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일찍 열었죠. 일찍 열었는데 텍사스가 지금 좀 문제인 게 뭐냐면은
식당, 영화관, 쇼핑몰 이런 데 다 열었거든요. 다른 주보다 좀 빨리 열었습니다. 근데 재개한 지 지금 2주가 지났어요. 한 2주보다 더 된 것 같은데,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주면 잠복기가 지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 올랐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문제입니다. 자, 그저께 같은 경우는 1,800명이 증가했어요. 최고치예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후로 텍사스에서는 그 리오픈을 한 다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뉴욕이 막 엄청나게 뜨고 막 이랬을 때도 제 기억으로 한 600명, 막 500명 이랬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럴 경우에 어떡할 거냐?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활동을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다 싶어가지고 바로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또 그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 다시 셧다운을 할 거냐? 다시 셧다운 할 수 있는 데가 나올까? 아니, 할 수는 있을까? 다시 셧다운을.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주정부에서도.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찬반이 엄청 갈릴 것이고, 궁금하긴 합니다. 텍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루 사망자 수는 많진 않아요. 지난 24시간 동안 9명인데, 근데 사망자 수라는 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사망자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1000명 이상씩 늘어나는 거 보니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